자, 전국에 계신 KOK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이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일부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카페에서 보시고 계실 텐데 이제 2019년도가 전반부가 종료되고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부에서 아주 월등한 아주 기세등등하게 게임을 이끌어나가는 팀들이 후반부에 갑자기 열세에 몰리면서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전반부에서 굉장히 약팀이었는데 막 겨우겨우 근근히 버틴데 후반부부터 공세를 펼치면서 판세를 뒤집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터닝 포인트 앞으로 5일 뒤면 2019년 7월 1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2019년 후반부가 올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얘기 들으면 뭐야 터닝 포인트? 이제부터 못 나가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자신이 나태하다면 나태한 내 자신이 반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게으름 없이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런 변화의 성과를 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개종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입문을 해서 요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시편이라는 거 읽을 때는 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간증,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가 참 많은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가 어찌 됐던 기독교 성경 말씀의 잠언이란 책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세를 낳은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분이라면 잠언을 많이 읽게 하세요. 그거는 별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어서 우리 2세들을 훈육하는데 정말로 좋은 그런 책들이 많지만 그 어떤 책에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아주 좋은 교육서가 되는 게 잠언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제 삶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요번에 저희가 기획한 강의 내용은 군과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경매나 매매로 땅을 샀는데 딱 떼보니까 토지용계획 확인원에 뭐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써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무슨 대공방어 협조구역 이거 뭐야 또 그러더니 다시 뭐가 있냐면 비행안전구역 그 다음에 또 뭐가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통제보호구역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 가로 열고 군사작전기지 보호법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가 딱 써 있을 때 이게 뭐지? 이거 무조건 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요. 그 사람은 그나마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게 있나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걸 내가 피해야 돼 말아야 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자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무적으로 이제 중개업 하다 보면 이 중에 중개업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본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보면 내가 땅을 살 때 이제 군부대 옆에 땅을 샀는데 집을 막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땅 싸게 사서 집 져가지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 그러면 나도 좀 사서 지어보겠다 해서 딱 사서 지려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근거 기준을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땅을 사서 개발할 수 있다. 땅을 사는데 개발할 수 없다. 아주 다른 거예요. 땅을 사서 개발할 수 있다면 그건 미래 가치가 바뀌니까 현재 가격을 더 줘도 되지만 개발할 수 없는 땅은 미래 가치가 바뀌지 않으니까 현재 가치는 굉장히 낮은 땅이죠. 근데도 둘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군사 철조망 땅 옆에 있는 땅인데 어떤 땅은 개발이 되고 어떤 땅은 안 되더란 얘기죠. 그러면 복불복이냐? 그냥 일단 사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냐? 그런 건 아니에요. 되는 땅과 안 되는 땅에 기준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써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위자를 볼 때 이게 얘들이 행위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해석하는 게 여러분 알고 있는 필지론이에요. 이 강의를 그냥 처음에 딱 듣는 분들은 생뚱맞게 필지론이 왜 나와? 이 소리 나오죠. 이게 뭐야? 여러분 필지론은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 행위제한을 독해하는 법입니다. 행위제한을 풀어내서 개발한다. 이 땅은 가격이 있는 땅이고 행위제한을 풀 수 없어 개발이 안 된다. 그럼 이 땅은 투자하면 안 되는 땅이죠. 그럼 이런 필지론을 볼 때 얘들의 개별적인 행위제한은 어찌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군사시설 관련 법은 군에 관련된 이 법은 필지론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이래요. 그게 개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이 있어서 이 땅은 농사밖에 못 짓고 여기서 농사 져봤자 이건 남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땅을 그냥 갖고 있으면 뭐해? 싸게 팔았어요. 한 6천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남들이 그래요. 그래 쓸데없는 땅 6천이면 잘 샀네. 어느 눈먼 놈이 와서 덤탱이 썼네.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여기는 통제 보호구역이 해지되는 거예요. 해지되는 순간 이 땅 가격이 6천 주고 산 사람이 3억에 다시 팔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3억에 산 사람은 여기다 음식점을 지었더니 대박이 난 걸 내가 눈으로 보이고 맨 처음에 땅을 판 원주민은 쓰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옛날에 서해안 발전될 때 당진에서만 하고 파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군사시설 보호법의 특성은 필지론과 입지론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죠. 개발제한법은 입지론이 아니라 필지론이에요.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이 안 되는 규제론.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법은 입지론과 필지론이 섞여 있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군이 이전되는 얘기죠. 군이 이전되면 군 주변에 있는 땅들은 행위제한 받았는데 이게 풀리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수원 비행장 이전되면 서수원 비행장 자리는 대박입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련된 행위제한 때문에 엄청나게 행위제한 받았지만 이게 옮겨가는 순간 해당 입지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입지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행위제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막 대규모 공개발이 들어오고 그럼 이게 입지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군 시끄럽고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시끄럽고 가보면 논밭밖에 없었어요. 땅값도 쌉니다. 야, 5km만 나가면 여기 있고 5km만 나가면 저렇게 큰 도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싼가? 여기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군 관련 법에 적용받은 거죠. 근데 이게 떠난다면 여기는 완전 대박이 되는 입지론의 변화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볼게요. 군에 관련된 법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입지론과 필지론에 병행되는 내용에서 과연 어찌 해석하고 어느 개념으로서 정리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정규 강의 목요일날 하는 것 중에 군에 관련된 법이 일단 나오고 그 다음은 이거 이외에 물에 관련된 법이 또 나옵니다. 자, 물에 대한 얘기죠. 이제 군과 물에 대한 법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물에 대한 법을 딱 보니까 갑자기 수변구역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더니 또 뭐가 있느냐면 상수원 보호구역. 그러더니 뭐가 있냐면 수질 보전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이게 나와요. 그냥 이런 법규들이 딱 등장하게 되면 해당 필지에 대한 필지론이 엄청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앞만 좋아도 이런 게 딱 껴버리면 여기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수용이 된다든가 여기에 따라서 개발이 저지된다든가 바로 앞에 땅은 개발되는데 내 거는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가 막히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왜 내 땅은 이 모양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땅 등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용도지역이란 기본적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개발된 인접 필지가 있어요. 근데 내 땅은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땅인데 얘들은 왜 개발됐는데 나는 왜 개발이 안 돼?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가니까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그러면 쟤는 왜 됐어? 쟤는 이 법에서 여러 가지 배열, 법문의 배열을 어떻게 해요? 나열된 걸 섞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거는 돼. 그렇지만 그게 되니까 너는 안 돼. 이런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특정 지역에 갑자기 전입 인구가 느는데 이런 전입 인구가 딱 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가서면 사람 없어요. 왜 여기 근데 전입이 이렇게 늘었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근에 이제 나중에 개발이 돼요. 이거 뭐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또 팔고 나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인 조건이 강화되는 거예요. 대인 조건이 뭐냐? 그 지역의 원주민 개념만 개발시켜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원주민이 되기 위한 가라 전입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원주민에 대한 것들을 막 개발제한법이나 이런 것처럼 5년, 10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 전입한 지 6개월 뭐 이런 조건을 따져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 맞게 물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대인 조건이 맞으면 개발되고 대인 조건 안 맞으면 개발이 안 되고, 그럼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간에 서로 엉클린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최근에 또 토지거래 허가가 됐다면 허가 조건에 맞출 때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중개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중개할 때 굉장히 고수들이에요. 근데 외지 중개업자들은 이 지역 가서 중개하면 맥을 못 쳐요. 왜? 이런 한강변, 남한강, 북한강 수계, 우리 안에 있는 저쪽에 있는 금강 수계, 낙동강 수계, 이런 데들은 수질보전 특별대책 1, 2권역 막 이런 게 있어요. 환경부 고시로. 그러니까 개발을 억제시키되 원주민들은 그래도 좀 뭔가 좀 틈새를 열어주자,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건을 맞추면 여기에서 뭐하고 외지는 몇 개월 지나서 한다. 그래야 개발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 내서 개발 허가 내야지만 개발할 수 있다. 막 두 개가 상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중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번에 강의하는 것은 물에 관련된 규제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도대체 수변구역은 뭐고, 갑자기 뭐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더니 돈 주고 사간다고 하고 막.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의 투자는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니죠.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는 황금알을 나는 거위예요.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 있다면 이걸 중개한다, 개발할 때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얘들과 융화되어 있는 행위자의 용도지역과 개발행위 조건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게 믹싱된 하나의 필지에서 이 땅의 중개나 투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필지론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지론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아요. 구는 이사 가지만 팔당호가 이사 간다? 팔당호 이사 가면 상수원 보호구역 없어지고 좋겠죠. 팔당호 이사 가요? 못 가죠. 입지론의 변화는 없습니다. 일부 해제 지역이 있는 것 뿐이죠. 다만 이 지역에 공공하수를 묻어서 공공하수에 대해서 그게 딱 되면 그런 대로 이렇게 땅속에 물이 글로 흘러나가니까 그 지역에 이런 행위자는 좀 완화는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에다가 집도 몇 채 없는데 환경부가 예산을 깔아서 엄청나게 물을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나눠집니다. 최근에 환경부 쪽에 있는 뭐 국회 쪽에 있는 뭐 보좌관 비서관들이 연락 와서 이런 거 좀 법규 어떠냐 자문하더라고요. 제가 좀 물어보고 뭐 제 쪽에서도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살 떨리더라고요. 왜? 이게 가르쳐 줘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면 이 행위자는 빠져요. 빠지게 되는 그 법령지역들은 대박이죠. 음식점도 짓고 모텔도 짓고 지금은 아무것도 집도 못 짓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법규가 개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논의가 돼가지고 진행된다면 얘들은 최악의 땅 지옥에서 부처를 만나는 거예요. 신분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백정의 신분이 장군의 신분으로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시스템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아주 낱낱이 면면히 조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대전이 고향이고 제가 결혼해서 신혼 때 저희 집사람과 주말마다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뭐 체육급 같은 거 해서 봉고차가 있었어요. 승용차 아니고 봉고차 갖고 높으니까 그거 타고 대청호를 쭉 돌고 거기서 매기면탕을 먹고, 근데 그런데 좀 모를 때 그때는 공법 모를 때 운동하던 사람이라, 근데 그런데 있는데 이렇게 먹고 얘기 나누다가
체육관에 와서 운동할 때 부동산 하는 분한테 이제 얘기했습니다. 어제 갔더니 이런 데 좋던데니까, 아, 거기 땅 있는데 살래? 뭐 얘기하게 더라고. 비싸지도 않아. 이거 샀다가 나중에 음식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저랑 다시 이제 거기 먹었던 집 어디라고 해서 또 거기를 내가 갔다 온 걸 와이프 데리고 갔다 오니까 와이프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좋은 거고. 이 땅을 사놓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나중에 돈 벌면 이런 데 음식점 짓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왔던 공무원 중에 이런 쪽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왔던데 했다. 언제 식사하러 갈 때 내가 한번 살게요. 그 아니면 되겠더니 그러면서 아무개님 이런 데 땅 사는데 이건 어때요? 이랬더니 그분이 퍽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해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이나 하는 거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되게 나빴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무지했나. 나 스스로도 창피해요. 그 땅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개발제한 구역에 그리고 뭡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못 볼 거는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식당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대청댐이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식당이 있으면 길 올라가는 바로 위에 땅이었거든요. 요 위에 땅, 요 땅. 그러니까 요 땅은 낮지만 요 땅 위에서 보면 여기 식당이 보이고 이 땅은 옛날부터 여기에 댐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기존 주택이 있었고 여기는 그 뒤에 농사 짓는 땅인데 여러분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팔당어가 오염된다, 대청호가 오염된다. 그러면 몇십만, 몇천만의 사람들이 먹는 물이 우리가 버린 오염수를 먹는 거예요. 물론 물이 많으니까 희석은 됐겠지만 그 물 속에 조금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볼 때 이 식당 옆에 이 땅 괜찮다. 짓기만 하면 여기도 식당에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몰랐던 거죠. 그 다음은 이런 얘기 한번 또 해볼까요? 대청댐이 있다면 대청댐에 우리가 예전에 수학여행 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을 때 대청호 이 하는 지역에서 관광 안내를 합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지었고 몇 톤을 만들었고 내부적으로 물 수위를 어떻게 졸업하고 이거 다 보여줘요. 그런데 쭉 보는데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 대청호 저쪽 위에 절이 하나 있고 밑에 보면 대통령 별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절에 대한 얘기를 유명한 건축사가 이제 절을 지라고 해서 쭉 와서 여기 좀 짓겠다 했더니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여기 있는 이 절은 물에 잠긴다. 여기는 아니다. 더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더 올라갔대요. 더 올라갔더니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고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나라의 왕이 자는 자리다.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오는 걸 깜짝 놀랐죠. 더 올라가라. 더 올라가서 절을 졌어요. 그 기록이 있대 진짜로. 근데 나중에 진짜로 여기에 물에 잠겨 댐을 만들어서 물에 잠겼고 그 위에 대통령 별장이 딱 들어왔죠. 대통령 별장이 대청호 옆에 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굳이 강의 중에 영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이 있고 그 절을 딱 가서 보면 저녁에 그 절에 보면요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딱 야산인데 야산 밑에 딱 대청호가 있고 대청호가 쫙 보이는 저 밑으로 다시 도시가 보여요. 도시의 불빛이. 그러니까 뭐냐면 호수가 있다면 도시 밑으로 호수가 있는데 이건 호수 밑으로 도시가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데 정말로 왕이 자는 별장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를 조용히 만들는데 소문이 났대요. 그러니까 야 여기에 대통령이 뭐 하는 그런 데가 지어진다. 이 소문 하나도 다 뻥치죠. 그럼 대통령이 내려올 정도면 여기에 무슨 행정관청이 내려오는 것보다 해가지고 그 주변의 땅들을 막 투기하는 사람이 다 샀어요. 그 당시에 투기 바람이 일어날 때의 그 모습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얘기가 돌 때에 저희 아버님이 대전에서 중개업하실 때니까 아버님이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아버님은 당시에 그런 얘기 듣고 뭐 몇 개월 안 있다가 갑자기 급사해서 돌아가셔서 거기에 투자는 안 했지만 살아계셨으면 진짜 아버님 투자했을 것 같아요. 왜? 무지하니까. 대통령이 들어오는 뭔가 건물이 들었는데 이러면 벌써 일단 딱 긴장하고 청와대가 오나 보다. 아니면 적어도 청와대가 아니면 뭐 이런 오나 보다. 그 땅을 산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은 이 물에 관련 법규에 도사가 돼 있어요. 왜? 땅은 샀는데 개발은 안 되죠.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죠. 이 법을 뒤져보자.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걸 알죠. 그분들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땅을 샀는데도 이 법 틈새에 딱 낀데 운 좋게 산 사람은 저쪽 땅이 좋았는데 못 샀다. 이거 샀는데 이거는 이 조건에 딱 맞으니까 쟤네는 맛이 가는데 나는 어떻게 맛이 드는 거야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런 뭐 매기 매운탕집 하는데 손님 막 엄청 오고 그러니까 막 장사가 되고 더 재밌는 건 장사되면 옆에도 계속 생겨야 되는데 옆에는 건물 못 짓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번 강의에 구성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물과 군에 대한 강의 제가 이거 공개 특강을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딱 압축돼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뭐 농지를 개발하고 농지를 중개하고 산지를 개발하고 산지 중개하고 개발할 때 개발행위는 어떻게 받고 도로 조건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연예인들은 많이 배웠을 겁니다. 물론 이제 1년이 안 돼가니까 아직 안 찍고 있는데 그 다음에서 또 다시 동영상 찍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약간의 색깔론 어떤 특정 지역마다 포진되어 있는 특정의 색깔 행위자를 이제 보는 거예요. 군에 관련된 거, 그 다음 뭐요? 물에 대한 것들. 물론 하고 싶다면 문화재에 대한 것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강의 구성은 좀 나중에 좀 보기로 하되 이 문화재 쪽은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대충은 알아요. 근데 물과 군에 대한 것들은 일반인들 볼 때는 느낌이 좋아 보이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과 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에 대한 행위 제한과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것 강의를 이번에 진행할 테니까 강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해서 물과 군에 대한 강의 준비를 위한 공개 특강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